미국은 지금 시골 아이다호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책에는 혼선이 이어집니다. 유럽연합 27개국은 어려운 경기 불황 가운데서도 세계적 유행병에 공동 대처한다는 경기 부양책의 합의를 이끌고 기금 마련에 동의했습니다. 영국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교사 등의 봉급을 올린다는 결정도 했습니다. 백신 개발은 미국과 영국,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고 결국 한 실험실에서 면역 효력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올가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후에 백신 제조 등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에 이어 시카고, 디트로이트 등 대도시에도 연방 시위 진압대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하자 큰 논란입니다. 대통령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도시를 진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평화 시위를 연방에서 모호하게 단속하는 것은 독재의 시작이라는 반발이 강합니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포로에 대한 고문이 합법이라는 해석으로 유명해진 한인 좌뉴 교수의 조언을 들었다고 영국 언론이 강조합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그린 에너지 정책에 이어 차일드 케어, 노약자 돌보기에 10년 동안 7,75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경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기금은 부동산 투자 등에서 거둘 세금으로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정신력을 문제 삼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은 최근 인지력 테스트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림을 보여주고 코끼리인지 아닌지 등을 알아맞추는 수준의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만든 의사는 고난이도가 아니라 의사가 치매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는, 그것도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이기는 블루 웨이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연방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라앉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이 세계적인 팬데믹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는 질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70년 이상 누려왔었던 이 같은 어떤 그 강함이 구조가 재편되느냐 하는 것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잡은 국가 가운데서 작은 국가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큰 국가 가운데서 앞으로 어떤 그 세계의 경쟁력에서 힘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쯤에는 물론 그 미국 내부만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다른 나라와 함께 그것도 또 미국이 완전히 지금 뒤질 것이다 끝까지 이렇게 볼 수만도 없습니다. 백신 개발이라는 지금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우선 세계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1,400명 이상, 1,500명 이상 감염이 돼서 61만 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된 사람도 1,000만, 10만, 100만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감염된 사람의 반 정도는 되거든요. 1,400명, 1,500명 정도 1,500만 명 가운데서 한 830만 명 정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은 지금 감염자가 380만 명이 넘고요. 사망자가 14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사람은 미국은 그 세계적인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감염자가 383만 명, 약 그 뒤에는 떼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완전히 그 회복된 사람은 1,000만, 10만, 116만 명, 3분의 1 정도가 안 되네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텍사스가 굉장히 마스크 쓰기라든가 거리 두기보다는 경제 그 리오프닝을 빨리 하는 주였는데 이 텍사스 주도 샌안토니오라든가 이런 지역별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기 때문에 주지사와 의견을 달리해서 일부 텍사스 카운티에서는 집에 있거나 감염자들이 만약에 밖에 나오면은 그야말로 기소될 수 있다는 이 같은 강력한 그 방침을 내놨고, 전반적으로는 미국에서 코비드-19에 대해서 처음엔 너무 몰랐으니까 불안감,
공포, 그러다가 사실은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어느 정도 면역이 된 것 같다가 지역에 따라서는 이게 분노로 변하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주정부라든가 시정부도 그렇지만 연방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앵거로 변하는 곳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아마 오늘부터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브리핑을 시작할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의료진들은 그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 모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직전까지는 자꾸만 바꾸기 때문에 혹시 또 누가 앤토니 파우치라든가 이제 데보라 벅스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늘 대통령의 브리핑에 동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도 그다지 많지 않고 하는 시골인, 그러나 이제 그 육류 가공 산업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 아이다호까지도 하루에 아이다호에서 확진자가 500명 정도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시골 지역까지 퍼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에 유럽연합에서는 27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이것이 건강도 문제지만 그 경제적인 구조가 유럽연합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 회복을 할 것인가. 물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책을 잘한 국가도 있고 못한 국가도 있지만, 우리가 잘한 국가는 잘한 국가 나름대로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왜냐하면 이 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으면 우리나라로 다시 오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다니잖아요. 또 사람이 떠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양보들을 조금 해서 닷새 동안 금요일에 시작됐던 것이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에 27개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정책도 있지만 이런 때는 돈이죠. 영국 돈으로 얼마인가요? 미국 돈으로 하죠. 뭐 미국 돈으로 8,570억 달러. 각 나라가 이제 각자 그 어떤 예산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유럽 연합이 공동으로, 말하자면 경제 그 불황 같은 것이 있었을 때 IMF에서 기금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공동으로 마련하는 기금이 그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8,570억 달러가 돼서 긴급 그 다른 나라를 모두 막고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게 하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융자를 저임금으로 해주는 돈으로 기본적으로 3,600억 달러를 쓰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곳으로 쓰고 해서 이제 27개국이 합의를 한 것이면, 물론 뭐 유럽이 인구도 작고 나라도 작고 하지만 이건 정말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유럽 경제도 나쁘잖아요. 그야말로 대공황 이후에 가장 나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이러한 것들도 챙기더군요. 영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어떤 통일된 안이 조금 필요하다. 대중교통시설이라든가 어느 곳은 열고 어느 곳은 문을 닫고, 인도어 스토어는 문을 닫고 아웃도어는 문을 열고, 이게 조금 비상식적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이제 공통적으로 그 유럽 국가에 맞는 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그 영국 총리와 많은 사람들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의논을 해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도 열심히 일을 한 뭐 대중교통수단을 이끌었었던 뭐 여러 운전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임금을 올리고요. 또 의사와 닥터, 유럽은 미국보다 조금 먼저 학교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뭐 수입을 조금 더 드리는 이런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될 때는 당연히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그 감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뭔가 인센티브를 뭐 3%에서 2.8%, 2.5% 받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이제 또 그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국민들이 하고, 이런 형태로 오늘 아침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에 비해서요, 미국은 지금 상황은 유럽에서 가장 나빴던 국가보다 훨씬 나쁩니다. 이태리, 스페인보다도 더 나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방송이,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하나를 했는데, 본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트윗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 육군병원에 갔었을 때죠. 검은색 마스크를 쓴 것을 트윗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차이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자체를 지금 다른 쪽으로 어떠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여전한 겁니다. 이번에는 우한이 아니라 또 차이나 바이러스. 인비지블한 이 차이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우리 미국인은 하나로 뭉쳤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고요. and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지 못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은 애국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문장이 미국에서 나처럼 애국적인 사람이 없다. Your favorite 대통령.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인 나처럼 미국에서 애국자는 없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트윗입니다. 그랬더니 그 대통령의 그 트윗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방 댓글을 다는데 텍사스의 어떤 정치인 정말 대통령 너무 애국자다.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공직자들 그러면 또 금방 고마워 땡큐 하고 답하고 그러나 그 같은 댓글보다는 트윗에요. 이런 댓글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는데 5개월이 걸렸네. 어제 이 사람이 댓글을 쓰는 시점으로 14만 3천 명이 숨진 뒤에 그리고 실업자가 4,200만 명이 지금 있는 그 상황이 돼서야 마스크를 썼네. 18개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썼네. 또 조 바이든에 비해서 지지율이 15%포인트나 낮아지니까 결국은 마스크를 썼네. 당신은 U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폴 넘버, 여론조사를 개의치 않는다고 하면서 여론조사만 지금 개의하고 있는 것이잖아. 당신은 애국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미국의 페이버릿 대통령도 아니야. 이렇게 댓글 쓴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너무 조금 너무 늦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 브리핑을 한다면 그렇다면 글쎄요 마스크 쓰는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어제부터는 앤토니 파우치 박사도 약간 적극적으로 백악관의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아마 그러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지금 뭐 여러 매체의 방송을 보면은 의료진들이 백악관 브리핑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완전히 결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이제 일요일에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당신의 얘기와 왜 틀리냐 하고 팍스의 크리스 월러스가 인터뷰에서 물어봤었을 때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좋은데 뭐 다 좋고 나랑 관계도 좋고 그런데 경고를 울리는 그런 알람을 울리는 그런 사람이야 하니까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나는 알람 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리얼리스트라고 자신은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플로리다주도 역시 텍사스주와 조지아주 이런 곳과 마찬가지로 주지사가 앞장서서 마스크 안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고 여러 사업체를 위험 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픈하고 하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큰 교사 연합회가 주지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학교 문을 열으라고 하니까 학교 문 여는 건 좋은데 그 전에 준비돼야지 될 게 있다. 딱 두 가지예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확진자가 2주일 동안 내려가고 있을 때 그리고 리오프닝을 할 때 안전거리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재원이 먼저 마련되고 나서 그리고 또 캔사스의 주지사는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 문을 열기도 하고 안 열기도 하고 대부분 열겠죠. 캔사스니까. 그런데 아이들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여전히 어제와 마찬가지로 로스앤젤레스 시는 다시 스테이 앳 홈을 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주 전체적으로는 지금 오렌지 카운티도 지난 몇 주일 굉장히 오르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고 LA시는 뭐 주춤이 아니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해서 지역마다 달라서 주지사는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요즘 셧다운 했더니 조금 내려가는 것 같다 하면서 글쎄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장원이나 아니면 이발소 같은 곳은 실내가 아니라 헤어드레서나 손님이나 전부 공기를 마시면서 바깥에서 헤어를 다듬으면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경우에 글쎄요, 수도가 없잖아요. 머리를 감지 않고 헤어를 다듬었을 때 그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여러 가지 때문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약간 느슨하게 하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또 중요한 게 그 하이스쿨 그 스포츠잖아요. 풋볼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캘리포니아주는 하이스쿨 스포츠를 12월까지는 연기하기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는 뭐 세 가지 다 그런 것 같은데 뭐 뉴멕시코라든가 워싱턴 DC라든가 버지니아는 풋볼만 현재로서는 풋볼만 지금 하는 것을 연기를 했고 그 밖에 많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뉴멕시코나 워싱턴 DC나 버지니아도 풋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스포츠들도 하는 지역도 안 하는 지역도 있네요. 애리조나, 캔사스, 켄터키, 미시시피,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워싱턴, 웨스트 버지니아 이런 데는 이제 풋볼만 지금 그 스타트를 조금 늦게 하는 곳이고 그런데 이것도 이런 주가 늦게 한다고 확산을 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유럽연합이 다 돌아다니니까 하는 것처럼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가장 지금 바이러스도 많이 확산되고 하는 이런 주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말고는 텍사스, 조지아 또 그 플로리다가 하이스쿨 스포츠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정대로 다 한다는 거거든요. 7월 27일부터 텍사스 한다고 하고 플로리다주도 7월 27일부터 텍사스는 8월이군요. 8월 27일, 플로리다가 7월 27일, 조지아주도 뭐 예정대로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문제예요. 조지아주는 그래도 9월 4일 정도는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미국에서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주정부와 연방정부, 시정부가 지금 다 따로따로 노는 곳이 많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 이 백신 개발인데 백신 개발은요. 거기에 무슨 뭐가 설명이 많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고 뭐 T타입이 있고 무슨 타입이 있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기자들이 보도를 할 때는 기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자세한 내용을 쓰는 것이고요. 라디오로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개괄적인 큰 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것 따라가다가는 큰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요. 특히 백신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크게는 그 세 개의 국가입니다. 미국과 영국과 중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모데나하고 파이저가 이제 두 개 이제 대표적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어제 그 랜셋이라는 그 의학 잡지에 유럽의 의학 잡지요. 예, 영국과 똑같이 옥스퍼드 대학과 똑같이 발표를 했는데 별로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 옥스퍼드 대학교가 임상 실험 그 인원이 가장 많으니까 그 중국은 캔시노 바이올로직스라는 이런 중국 회사인데 어제까지는 별로였고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두 군데 회사거든요. 미국이 이제 모더나하고 파이저면은 영국이 옥스퍼드 대학교하고 그 시너겐이라는 이 작은 영국 회사예요. 이 회사는. 그런데 지금 주식값이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봤더니 450%나 늘어난 것 보니까 작기는 하지만 뭔가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럼 미국 2, 영국 2, 중국 1 지금 형태가 이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뭔가를 그 관계 당국에서도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임상 실험이 8월 달 이때쯤 들어가고 나면은 각 나라의 어떤 그 관계 당국에서도 이게 효능이 있느냐, 효능도 뭐 여러 가지 이런 효능 저런 효능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면역성이 있느냐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것을 그러면은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이 가장 좋은가 하는 것은 결국은 한 실험실에서 해야 될 겁니다. 한 실험실에서 조건을 같이 해서 승리하는 곳, 뭐 승리하지 않은 그 여러 가지 곳이 나올 테고 그게 한 10월쯤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생산에 들어가야지 되죠. 그래서 백신도 마찬가지로 작은 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작으면 다 맞아서 다 괜찮을 수 있지만 그게 또 다른 나라로 번지기 때문에 잘 그 분배를 해야지 되고 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프랑스라든가 독일의 회사에서 뭐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한다고 할 때 니네 나라에도 팔지 말고 다 우리나라에게 줘 이런 식으로 그
뒷딜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 국가의 그 회사에서 그게 말이 되냐? 지금 같은 때에 백신 같은 것은 나오면 서로 공유를 해야지. 세계적인 전염병이잖아요. 팬데믹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돼서 만약에 무엇인가가 됐을 때 이게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해서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만 백신이 충분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또 맞는 것도 충분히 맞았다고 해서 세계적인 유행병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그 세계적인 합의가 또 있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 회사가 미국이나 영국에 조금 뒤처져 있다고 할지라도 대량 생산에 들어갈 때는 역시 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번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우한 지역, 그쪽 지역이 이 같은 그 의료 그 생산하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국은 나만 우리 먼저 이걸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잡는 부분도요. 그래도 며칠 전보다는 오늘 뭐 미국 혼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상당히 정치적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상당히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철학이라는 게 생활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을 땐 꽝이잖아요. 생활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는 얘기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금 시작이거든요. 어제 잠시 말씀드렸었던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에서 이제 시위가 있다 해서 연방에서 그 시위 진압대를 보냈는데 포틀랜드 시나 오레곤주가 원치 않았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배지도 없고 이름도 없고 뭐 그 차량도 전혀 이게 진압대 차량이다 하는 것을 타고 다니지 않고 또 애매모호한 이유로 체포를 하고 또 누군가가 맞기도 하고요. 53살의 누군가가 그런 일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로스앤젤레스는 없어요. 뉴욕이라든가 시카고,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볼티모어, 오클랜드 이런 곳에 리버럴 민주당들이 집권하고 있는 곳이 뭐 치안이 안전하지가 않다 해서 연방에서 보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라고 하고 많은 그 주정부나 시정부 그리고 기타 관계자들은 미국에서의 어떠한 그 시위라는 게 표현의 자유잖아요. 헌법 1조에 수정헌법 보장이 돼 있는. 그래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할 때는 그걸 내버려 두고 그러나 미국에서 시위하는 것 뭐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어길 때는 가차없이 그 처벌을 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평화적인 시위를 막는 행위로 보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목적이 있는 행위인데 11월 대선에서 아주 그 법을 잘 집행하는 그 룰 오브 로를 집행하는 나다 하는 것을 지지 기반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국토안보부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연방 법무부가 협조를 안 해주면은 안 되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어떤 그 교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 행정부는 룰 오브 로가 없다.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행정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대통령이 그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많은 도시까지 지금까지 시카고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이 당선되고 되자마자부터 계속 몇 년째 그 시카고를 그 민주당이 집권하는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그 비난을 해왔었잖아요. 뭐 어디는 뭐 쥐가 들끓는다던가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존 유라는 한인 지금은 버클리 대학교에 계시네요. 존 유 교수의 권고에 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세한 내용을 영국의 신문 가디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좌한유 교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미국이 관타나모 수용소에 포로들을 잡아넣고 그리고 나서 그 포로를 굉장히 고문을 했었죠. 그리고 포로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에 대한 그 모욕감 이런 것들을 주기도 하고 실제로 포로들이 굉장히 그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인 관습적인 어떠한 것을 완전히 무시한다던가 고문, 우선 물고문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고문을 했는데 그 같은 고문이 합당하다는 것을 아들 부시 대통령에게 당시에는 좌한유 교수가 법무부의 이 법률 자문이었습니다. 헌법으로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고 나중에는 이 조지 부시 행정부나 조지 부시 대통령도 그것을 그 후회를 했었죠. 그리고 미국에는 5점으로 남았고 포로에 준하는 국제법에 준하게 처우하지 않았다 해서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좌한유 교수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연방 집행관들을 그 시위 진압대를 보내는 것은 합헌이다라고 해석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그 합헌이다라는 해석을 해준 근거가 무엇이냐 이게 또 이민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좌한유 교수는 최근에 연방 대법원의 다카에 대한 그 판결 여기에 근거해서 대통령도 그 연방 그 진압대를 본인이 원하는 도시에 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연방 대법원의 다카에 대한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수혜자들을 금방 추방해 버린다고 하니까 연방 대법원은 그럴 권한은 있지만 대통령이 그럴 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다라면서 그것을 아니라는 그 형태로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나 선거 전에 추방시키겠어 하다가 히스패닉계 그 방송과 인터뷰에서는 추방 안 하겠어 하다가 또 다시 추방하겠어 하는데 좌한유 교수는 연방 대법원이 다카를 오바마 편을 들었다 말하자면 오바마 편을 들었다는 것은 다카라는 것이 의회에서 통과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으로 통과한 것인데 오바마의 그 행정명령을 연방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저쪽에 그 연방 그 진압군을 보내야지 되겠네 해서 보내는 것도 괜찮다 하는 것이 좌한유 교수의 해석이랍니다. 물론 좌한유 교수에게 물어보니까 가디언이 인터뷰를 했어요. 미국 언론이 아니라 가디언이 인터뷰를 하니까 포틀랜드에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될 때 보낼 수도 있는데 그게 왜냐면 연방 진압군을 보낸 것은 연방 자산이 위험할 수도 있다. 연방 건물이 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확실한 근거는 있어야지 된다. 연방 건물이라든가 어떠한 형태로든 연방이 시위대에 의해서 해를 입을 때 연방에서는 진압군을 그 도시가 원하지 않아도 보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좌한유 교수의 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의 그 헌법학 교수예요. 로렌스 트라이브라는 교수는 본인의 트위터에 이것은 이 같은 이번에 이런 조치는 독재자들이 그 파워에 헌거하는 그 자신의 그 파워를 쓰고 싶어서 헌거할 때 부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좌한유 교수의 해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한유 교수는 그 포로에 대한 그 고문이 합헌이다 하는 게 2002년도 8월 달에 법무부 그 메모로 유명해졌는데 그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헌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속해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워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하버드의 헌법학자가 지금 버클리 교수에 있는 좌한유 교수를 도저히 이 같은 그 법 해석을 그 용납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도대체 이 행정부가 법이라고는 지키지 않는 그 행정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법의 권한을 윌리엄 바라는 법무장관을 앞세워서 대선에 다가오면서 종횡무진 휘두르고 있다. 어떻게 이민자라든가 다카의 그 같은 그 권리와 이러한 것을 비교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변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한유 교수의 법 해석이라는 게 항상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었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지?
부시 대통령 아래서 포로를 물고문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때는 그 포로를 고문을 해서 얻어낼 것이 있었잖아요. 뭐 어디에 누군가가 있다던가 뭐 아니면 어디가 근거지라든가 아지트라든가 미국이 적으로 삼고 있는 테러리스트에 누가 제일 헤드에 있느냐, 그런 것만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느냐. 원래 법을 해석할 때는 그 법의 목적 자체를 해석을 해야지 되는데, 목적이 이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좌한유 교수는 항상 이렇게 돼서 나올 결론이 뭐지? 이렇게 해서 부시 대통령에게 뭐가 이득이지? 뭐 트럼프에게 뭐가 이득이지? 하는 형태로 결과를 본다. 지금 이게 미국에서는요, 뭐 일반 분들은 또 한국에서 특히 뭐 이것을 자세히 그 번역하거나 이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큰 이슈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 뉴스를 그냥 한 줄 팩트가 아니라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같은 것은 평화로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정치 목적에 따라서 이쪽의 해석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는 위험하니까 보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해서 연방 진압군을 보내서 더 사람들을 화나게 해서 거기서부터 오레곤의 시장의 말에 따르면 거기서부터 이 시위대가 과격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또 죽이는 것은 평화적인 시위를 죽이는 것이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은 독재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이든 후보 잠시 뒤에 말씀드릴까요? 잠시 뒤에 바이든 후보와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블루 웨이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블루 웨이브는 있지만 이 블루 웨이브가 완전하다고 도장 땅땅 찍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1%의 가능성만 남아 있어도 그 1%가 99%보다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스노우볼이 돼서 잠시 뒤에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도 이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조금 우선 제 마음도 조금씩 와닿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어차피 같이 가야지 될 것이니까 한켠에 두고 네, 바이든 후보가 지난번에 무슨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에 관한 정책을 발표를 했고, 이번에 다시 차일드 케어, 그리고 뭐 나이 드신 분들 시니어 케어, 또 하나는 헬스케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에 관한 어떠한 후보로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이제 시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이든도 가만히 있다가 지금부터는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10년 동안의 규모 자체는 7,750억 달러인데 이것을 어떻게 배분한다 하는 것이냐면, 쓰겠다 하는 것이냐면은 아이들이 4살 미만입니다. 4살 미만, 언더니까는 3살까지네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집에서 나이 드신 분, 부모님들을 돌보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롱텀 케어, 뭐 장애인을 돌보는 그런 곳에 이렇게 연방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를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한 15만 명 정도는 늘려야지 되겠다 해서 제목을 붙였네요. 21세기 Caregiving and Education Workplace Plan,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마 전에 뭐 그린 에너지 정책안과 규모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럼 돈을 연방 정부에서 이렇게 쓰겠다는 건데 돈이 어디서 나와서 쓰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4살까지도 포함이 되는데요. 보니까 네, 4살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지금은 3살이냐 4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당장 이대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의 그림이 이렇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그렇게 많은 돈을 뭐 7천원 뭐 얼마나 되는, 거의 8천억 달러나 되는 것을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하면은 이 민주당 후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부동산 투자가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너무 많이 해줬는데 그것은 좀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형태로요. 그리고 연수입이 뭐 40만 달러 이상인 이런 하이 인컴 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지금 뭐 너무 많이 높여줬으니까 이것을 다시 조절을 해서 돈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어린 두 명도 아니었는데요. 두 아들, 어린 두 아들 맞네요. 네. 어린 두 아들을 혼자 키워본 사람이다. 지금 그 와이프가 교통사고로 숨지고, 해서 뭐 아들도 한 사람 또 숨지고 해서 지금 그 바이든과 재혼하기 전에 그 혼자 키우기도 했잖아요. 난 그래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안다. 싱글 파더가 아이 키우는 거. 그리고 또 나이든 부모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모시는 게 힘든지 난 안다. 두 가지를 다 해봐서 안다. 그리고 미국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밖에도 많은 얘기를 요즘에 하고 있어요. 뭐 후보가 4명으로 그 부통령 후보가 압축됐다느니 이번에 부통령 후보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부통령 후보가 될 겁니다. 현대 역사상. 그런가 하면은 뭐 러시아를 포함해서 외국 정부에 이번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라 하는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왜 바이든이 이길 것으로 보느냐. 뭐 왜긴 왜겠어요. 여러 가지 지금 여론 상태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바이든뿐만이 아니라 상원까지도 민주당이 장악을 하는 블루 웨이브를 월가에서는 지금 골드만삭스라든가 아니면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 TD, Securities, UBS 같은 데서 거기에 포커스를 만들어서 준비를 한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상원, 하원, 대통령까지 다 갖게 되면은 세금이 조금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놨었던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개혁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케어 기버에 대한 스펜딩이 조금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 월가에서는 그럼 이 산업이 괜찮겠네? 이 산업이 조금 힘들어지겠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해서 바이든 블루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뭐 누구 주식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형태를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애매모호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게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928년부터 지금까지 월가에서 뭐 예를 들어서 S&P 500가 선거 치러지기 3개월 동안에 계속 올라갔으면 현직 대통령일 경우는 그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는 얘기고 틀린 적이 없어요. 특히 이제 뭐 80 몇 년부터는 뭐 87%인가가 맞았거든요. 그 같은 월스트리트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볼 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만약에 백신이 개발이 10월 달부터라도 뭐 돼주고 한다면은 굉장히 또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1928년부터의 S&P 500의 이 곡선 자체 이것 때문에 아직 뭐라고는 못하겠으나 그러나 월스트리트의 곡선이 아니라 여론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미 조 바이든 쪽으로 흘러갔다라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세금 인상이라든가 그린 에너지 쪽에 많이 정부로서도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해가 된다. 저쪽엔 다 득이 된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테크놀로지 이쪽으로 가지만 새로운 테크놀로지라고는 하지만 실리콘밸리가 테크놀로지 업계가 많기 때문에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럼 그곳은 또 세금을 또 많이 내게 된다는 것도 되거든요. 해서 양쪽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될 것 같다 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좋은 흐름이고 이게 나쁜 흐름이고 한 회사나 한 사람으로 볼 때는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 웨이브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방정부가 많이 돕고 있는데도 계속 가라앉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CMBS 론이요. 커머셜 몰기지 백하는 이 마켓이 커머셜 몰기지라도 주택 뭐 투플렉스, 포플렉스가 아니라 진짜 커머셜 마켓 이거는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여행업계가 너무나 지금 그 수익이 없고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 가라앉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 이런 그 모기지 특히 이제 부동산, 뭐 주택을 중심으로 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면 계속 연방정부에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을 가라앉히지 않으려고 어떠한 형태로든 선거 전에 뭔가를 주입을 해서 계속 홀드를 하는 거죠. 타이트하게, 팽팽하게 상업용 부동산 해서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그 같은 큰 업계의 그 상업용 부동산이 보면은 한 25%가 지난달에 6월 달에 30일 이상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몰기지 페이먼트가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한 3% 정도 된다고 하면은 아주 심각한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 낸 이런 경우도 지금 6.25%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심각한 게 그 정도고 모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그 채무 불이행된 게 한 10.32%는 된답니다. 그러면 올 타임 하이였을 때가 10.34%거든요.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부동산 업계 여기도 뭔가를 지원을 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해드리지 못했던 것을 오늘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그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치매기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인지도 테스트에 합격했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합격을 했다고 하는 그 인지도 테스트를 만든 박사가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얘기네요. 마켓워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먼저 그 트럼프 대통령이 7월 초에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팍스요. 나는 인지력 테스트에 통과했는데 그 바이든도 받아야지 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일요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요일에 역시 팍스 인터뷰에 크리스 월러스가 나도 대통령이 받으셨다는 그 인지력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던데요. 그림 보여주면서 이거 무슨 색이냐, 이거 뭐냐, 코끼리냐 아니냐 알아맞추라고 하는 거던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처음에 뭐 몇 개 정도는 그렇지만 마지막에 5개는 너무 어려워. 5개 정도는 당신 크리스 월러스 당신도 정말 못 맞출 거야. 나는 아주 좋은 점수로 맞췄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팍스에서 인터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인지력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든 그 몬트리올 Cognitive Assessment Test라고 부르네요. 만든 닥터 지아드 나스레딘이라는 박사가 인터뷰에서 그게 내가 1996년도에 만들었는데 의사들에게 처음에 이분이 치매 증상이 시작될 것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보는 거지 IQ 테스트를 한다던가 아주 무슨 까다로운 스킬을 본다던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에 또 통과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꼭 치매인 것도 아니고 2개월 뒤에 다시 테스트를 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또 테스트에 통과 못했다고 알츠하이머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조 바이든 후보 다 뭐 70대니까는 뭐 이런 테스트 할 만하지 뭐 그런 정도로 이 닥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오늘도 많은 중요한 말씀 못 드렸고요. 내일은 조금 더 시간 관리 잘해서 꼭 전해드려야지 될 말씀 전해드리고 안 전해드려도 될 것은 빼고 하는 오늘의 미국 되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